Previous on HD Korea. 니트로 박사, 어디 한번 이유를 설명해 보실까? 시간과 예산을 조금만 더 줘서도 이러진 않았을 연명도주의라는 사실은 알고 있겠지. 그래서 찾은 것들이 뭐뭐 하면은 부신 기능의 저하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또는 그런 약들을 쓰면 쓸수록 부신 기능이 과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부신 기능이 원활하게 그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부신 기능 저하증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사증후군, 그죠? 이런 것들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살면서 뭡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것들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들은 모든 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결국 자극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극이라고도 표현하죠. 사실은 우리 인체가, 생명체가 자극 없이는 반응이 없기 때문에 자극은 항상 오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오는 자극은 단순한 육체적인 자극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인 자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극에 의해서 뭡니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반응을 하는 것들이 모두 자극인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다 보니까 24시간 내내 자극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 원시 시대 때는 수렵 채취를 한다고 고생해서 신체적인 자극만 있은 거죠. 신체적인 스트레스만 있었는데, 또는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파이트 앤 플라이트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험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그걸 극복하느냐 도망가느냐는 그런 상태를 스트레스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예를 들어 위험한 짐승을 만났다,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벗어나면은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현대의 문명화된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실질적인 위험은 없지만 항상 정신적으로 무슨 내일 무슨 일하고 오늘 무슨 일하고 뭐 어떻게 그 다음에 오늘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24시간 내내 뭡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24시간 내내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부신 기능이 계속 소모만 되고 회복할 시간을 못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뭡니까? 부신 기능이 저하됐을 때 자고 일어나도 뭡니까?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생각하기에 이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1세대 때 치료를 위해서 썼던 약들이 가지는 부신 기능의 굉장한 소모에 의해서 부신 기능이 회복이 안 되니까 뭡니까? 대사가 잘 안 일어나는 거죠. 대사가 잘 안 일어나니까 뭡니까? 체중이 안 빠지고 이런 정체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집중하게 된 게 뭡니까? 부신 기능 저하증입니다. 이 부신 기능 저하증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대사증후군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대사증후군의 첫 번째가 뭡니까? 당뇨, 두 번째 고혈압, 세 번째 고지혈증 이런 것. 또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외부로 이거는 안에서만 보이는 거죠. 그죠? 근데 바깥으로 드러났을 때 뭡니까? 대표적으로 대사증후군 중에 하나인 뭡니까? 비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세대 때는 이 대사증후군들을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즉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부신 기능을 어떻게 회복하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거에 한의학에서 쓰는 다이어트 처방들 중에 있어요.
이 부신 기능을 생각하면서 한 처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신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약제 중에 숙지황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예, 지황이라는 약인데요. 이것들이 여러분도 혹시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 드셨을 때 시커먼 찐득찐득한 약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약이 꽤 그런 것들이 뭐 어떤 분들은 염소똥 같이 생겼다고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염소똥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약들이 부신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대사증후군의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료할 때도 이 약이 대량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1세대 때보다는 훨씬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막상 할 때는 체중이 빠졌다는 이야기죠. 빠졌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다이어트를 중단했을 때 서양의학에서 하든 동양의학에서 하든 다이어트를 중단했을 때 다시 살이 찐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왜 또 인간은 호기심이나 탐구심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왜라는 단어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왜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할 때는 살이 잘 빠졌는데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면은 또다시 돌아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 문제는 뇌에 있습니다. 뇌가 모든 것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뇌는 아직도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제 내가 이만큼 부피가 이만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훌륭히 끝내고, 그죠? 다이어트를 훌륭히 끝내고 내가 요만해졌습니다. 나라는 거죠. 그죠? 자, 요때 되게 만족스러운데요. 자, 이렇게 됐는데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다시 리바운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요요 현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자, 요요 현상이 왜 일어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내 몸은 변했지만 내가 이것이 나의 몸이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줄기차게 다이어트를, 그 고통스러운 다이어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뇌가 브레인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이어트에 있어서 최종 다이어트는 뇌가, 그죠? 뇌가 최종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1세대, 2세대 때의 다이어트는 전부 다 몸을 중심으로 해서 했다는 거죠. 몸을 중심으로 했던 거죠. 그런데 이 1세대, 2세대의 다이어트의 문제점은 뭐였는가 하면은 뇌가 아직 정상적으로 이 몸을 나의 몸이라고 인식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제가 다이어트를 시켜보면은 이 상태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 이 몸을 나의 몸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보통 3개월 정도 시키고 나머지 한 6개월 정도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6개월을 잘 그 체중을 유지했을 때 그 이후에 또 길게는요 1년 가까이 내가 그 체중을 잘 유지했을 때 다이어트가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치료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은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가 될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내가 아직 생활 습관이 안 바뀐 것도 있죠. 그렇죠. 개인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는 뭡니까? 여기에는 다이어트라는 데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욕망의 존재이기도 하죠. 그죠? 그 욕망의 존재이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은 이 욕망이라는 것은 정말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욕망이 없었다면 인간이라는 게 멸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세 가지 욕망 중에 하나인 성욕을 빼고는 전부 다 다이어트하고 관계가 있죠. 자, 문제는 식욕입니다. 기본적으로 뭡니까? 인간은 식욕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식욕이라는 게 기본 베이스죠. 생존의 조건입니다. 사람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단식에서 죽는 경우가 있죠. 단식이라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것들은 아니죠. 그죠? 죽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사실은 단식입니다. 이 식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가끔 이제 환자분들 중에 나는 뭐를 전체적으로 양이 많지 않은데 살이 찐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때까지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면은 먹는 양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게 먹는데 살이 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막 야단칩니다. 쟤는 틀림없이 어디서 안 보는 데서 뭔가를 많이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분들 말씀이 많이 안 먹는데 살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현대에 와서는 그게 대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뇌가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인간은 운동하는 걸 사실 싫어합니다. 특히 고도화 문명화된 사회에서 이동이라는 게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요즘 코로나가 유행하고 나니까 또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재테크라는 것도 생기죠. 그죠? 집에서 뭡니까? 재테크가 아니고 재테크입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과거에는 걸어가던 것이 자전거나 이런 것들이 타는 것들이 발명되면서 운동량이 줄었죠. 그런데 더 앞으로는 미래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비대면 재택근무가 많이 일상화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뭔가 더 운동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사실은 현대에서 보면은 근육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그죠? 필요한 아주 조금의 근육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체의 내장기관들을 유지하기 위한 근육 수준, 그리고 뭐 수프에 가서 뭔가를 요즘 또 수프 갈 필요도 없죠. 전화만 하면 되니까. 손가락 근육만 있으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가면 갈수록 뭡니까? 근육이 매개체가 되는 운동을 하기 싫어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항상 그런 거죠. 그래서 서 있으면은 중력에 의해서 몸이 피곤해지니까 앉고 싶어 하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이 기본적인 욕망을, 즉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양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해야 날씬한 몸매를 유지한다는 것은 뭡니까? 정말 인간의 욕망을 자르는 일이고 컨트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거죠.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 유명한 사람 중에 세계에서 최고의 주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소크라테스인데요. 여러분 혹시 소크라테스의 초상화를 보셨습니까? 뚱뚱합니다. 배도 이만큼 나오고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는 향연이라는 책에 보면은 계속 술을 마시면서 새벽까지, 다른 사람은 다 녹초대가 뻗는데 그 사람은 뭡니까? 새벽까지 연설을 했다고 그러죠.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많이 맞는 재미는 일환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게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고 위대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런 식욕을 통제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위대한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운동은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인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문제는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이 도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은 정말 현대인들이 그냥 운동을 하기 싫은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식사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3세대 제가 말씀드리는 브레인 다이어트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먹는 것들이 왜 문제인가, 적게 먹어도 왜 살이 찌는 거냐 하는 문제가 운동이라는 것이 왜 오늘날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문헌을 통해서 제가 잠시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3세대 다이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즉 브레인 다이어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